안녕하십니까. 커리어 컨설턴트 김용준입니다. 저는 그 회사 생활을 마친 뒤에 2005년도에 강원도 화천읍의 동촌이라고 하는 마을로 그 귀농을 해서 거기에 집필실을 마련하고 이제 창작 활동도 하면서 또 이러한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상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농장도 만들어서 농사도 짓고 있는데요. 그 시골에 살면서 보면은 요즘 이 귀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많이 그 조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그런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 답사도 많이 오고 또 실제로 퇴직한 분들이 귀농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귀농을 들어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뭔가 이 마을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시골 마을에 텃세가 강한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서로 어떤 식구로서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이런 그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한 배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쩔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관점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그 마을에 누대에 걸쳐서 300년, 400년 쭉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 집단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에게 어떤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경계를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텃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해서 같이 동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사의 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을 가보면은 무엇인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회사에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은 막상 그 조직 안에서 나를 대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대인관계는 굉장히 싸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환영의 박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기존 직원들로부터 텃세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직을 해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직이 결정이 되고 이직을 해서 들어갈 때 또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옮겨간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직해서 입사할 때의 7가지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직을 할 경우에 들어갈 때 첫 면접에서 요구할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급여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잘 적어서 첫 면접에서 얘기를 할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직장인이 저에게 이제 이직을 면접을 봤는데 이직 1차 면접을 본 분입니다. 저한테 그 상담을 의뢰해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의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장분이 연봉은 얼마를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3,200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사장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 직장의 그 연봉을 인정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CEO분이 상당히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회사는 퇴직금 포함 연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분의 1로 나눠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면접이 끝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받았던 전 직장에서의 그 연봉은 퇴직금 별도의 연봉인데 3,200을 그대로 1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퇴직금 포함이기 때문에 더 줄어든 것인데 갑자기 내가 그것을 어떤 그 얼떨결에 얘기함으로써 당한 것이 아닌가. 다시 2차 면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의뢰해 온 거였습니다. 저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왜?
얘기를 꺼내봐야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CEO가 꼭 삭감시키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퇴직금 포함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재거론한다면은 말에 신뢰가 없는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자칫하면은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잘 정리를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후회 없이 아쉬움이 없이 정확하게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들어갈 때 최종선까지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 보면은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제 커나가는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작은 회사로 가면은 불가피하게 연봉이나 직급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 기존 회사에 있던 기존 직원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경력과 같은 나이대에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는 이직을 받아들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유보할 것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후에 이사를 달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연봉도